숨쉬기는 1차적으로 몸에 산소를 공급하기 위한 행동이죠. 물론 이산화탄소 내보내야 되고요. 그런데요, 이 숨을 통해서 마음을 다스릴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흥빈입니다. 아이고, 웬 한숨이냐고요? 오늘 한숨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국어 사전을 보면은요, 근심이나 서름이 있을 때 또는 긴장했다가 안도할 때 길게 몰아서 내쉬는 숨을 한숨이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보통 일에 몰두하다가, 저 같은 경우도 가끔 논문 쓴다고 막 집중하다가 저도 모르게 그냥 한숨을 내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보면은요, 한숨을 쉬는 데에는 최소한 이 두 가지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이 심리적인 이유와 다음에 이 생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 호흡이라는 게 여러 형태죠. 우리 한번 크게 심호흡 한번 해보세요. 어떠세요? 지금 이거 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사실 숨 쉬는 거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숨을 쉬고 나니까 내가 숨을 쉬고 있다는 걸 알았고 아마 몇 초간은 숨을 고르면서 그러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 그럴 필요 없거든요. 어차피 숨은 늘 쉬고 있었어요. 이거는 자율신경의 영역이거든요. 이 숨쉬기는요, 우리 몸에 산소를 공급하고 또 이산화탄소를 제거하는 기체교환이죠. 이것 말고도요, 중요한 기능이 많습니다. 호흡은 우리 몸의 신진대사와 또 감정 상태 변화 이런 거하고 아주 긴밀하게 연관된 그런 생명현상이거든요. 한숨도 이를 보여주는 한 가지 사례로 볼 수 있어요. 그 국어사전 풀이대로 이 안도 또는 좌절과 같은 감정을 한숨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말로 하기 어려운 감정을 전달할 수 있는 거죠. 인체는 자율신경을 통해서 이 감정적 긴장을 완화하는 방법으로 한숨의 횟수와 깊이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한숨은 감정과 관련되지만 중요한 생리학적 기능도 있어요. 어떤 일에 집중하는 중에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한숨은요, 이른바 폐탄성도 감소에 대한 반응이에요. 허파는요, 고무풍선처럼 탄력성을 갖추고 있거든요. 이거를 폐탄성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폐탄성도라는 거는 허파 조직이 가지고 있는 탄성 정도를 말하는 거예요. 허파과리가 이 압력에 따라 부피가 변하는 성질을 말하는 거죠. 한 번 더 심호흡을 해볼까요? 어떠세요? 들이마시면 가슴이 앞으로 팽창되고 윗배가 앞으로 나오는 느낌이 드실 겁니다. 이 흉곽이 늘어나서 공기가 들어오기 때문이거든요. 갈비사이근, 늑간근이라고도 그러죠. 이 갈비사이근이 수축해서 갈비뼈가 위로 당겨주고 앞으로 나가게 되면서 동시에 횡격막은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이 흉곽의 부피가 늘어나죠. 그러면 그 기압이 내려가니까 허파 속 기압이 대기압보다 낮아지게 돼요. 이렇게 되면 압력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잖아요. 그 기체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공기가 허파로 들어가게 되죠. 숨을 내쉴 때에는 이와 반대 현상이 일어납니다. 요걸 한번 정리해 보면은요, 허파 자체에는 이 근육 조직이 없어서 공기를 압축하거나 허파과리에서 내보낼 수가 없어요. 허파는 흉곽의 크기 변화를 수동적으로 따를 뿐이죠. 그래서 한숨은 이 허파를 스트레치 시키기 위한 그런 작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한숨은 호흡을 가다듬는 생리적인 기능과 스트레스 관리 같은 심리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들숨과 날숨의 리듬을 조절하고요, 그리고 몸의 상태에 따라서 어떤 숨을 쉴지 이걸 정해주는 어디서 할까요? 그 호흡 중추거든요. 호흡 중추는 어디에 있느냐? 그렇죠, 숨뇌, 연수에 있습니다. 숨뇌는 우리 뇌의 가장 밑부분이에요. 그 아래쪽으로는 척수가 있고요, 위쪽으로는 다리뇌, 뇌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숨뇌 뒤쪽에는 소뇌가 있죠. 이 숨뇌는요, 이 심장 활동, 다음에 우리 호흡 운동, 혈관 수축 확장, 침 분비, 그리고 기침 및 재채기 반사 등을 관장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중추예요. 호흡 중추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들숨 중추와 날숨 중추. 그래서 이들이 호흡 근육 작동을 관리합니다. 기본적으로요, 이 호흡 횟수와 깊이는 호흡 중추가 혈액에 녹아있는 이산화탄소 농도 변화를 감지해서 자율적으로 조절하거든요. 그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으면 탄산이 돼요. 이게 탄산수죠. 이 물에 녹은 탄산은요, 다시 중탄산 이온과 수소 이온으로 분해됩니다. 저 화학식을 한번 자세히 보면은요, 이 중요한 사실을 하나 알 수 있거든요. 이들 반응은요, 각 화합물의 농도에 따라서 그 반응 방향이 결정되는 거예요. 서로 가역 반응이에요. 왔다 갔다 하면서 농도의 평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한쪽이 많아지면 적은 쪽으로 흘러가고요, 또 많아지면 반대로 흘러가고, 이렇게 이제 평형을 이루고 있는데요. 혈액 내 이산화탄소 농도가 올라가면은요, 결국
이 수소이온 농도가 높아지거든요. 수소이온 농도가 증가하면은요, 그게 산의 세기가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호흡 중추는 혈액에 산도가 올라가면 호흡량을 증가시키죠. 왜? 그건 이산화탄소가 늘어났다는 얘기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하려면요, 순환계, 특히 심장의 협조가 필요하죠. 힘껏 달리면 가빠지는 숨소리만큼 심장 박동도 빨라지는 걸 알 수 있죠. 이렇게 호흡 속도와 혈류 속도가 함께 조절되는 걸 보여주는 좋은 증거입니다. 우리는 보통 숨쉬기를 자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 대뇌피질을 비롯하여 뇌의 다른 부위에 있는 중추들이 호흡 중추 작동에 영향을 미쳐요. 우리 노래할 때 호흡 조절하잖아요. 그리고 막 운동하면서 규칙적으로 호흡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호흡은 자율적인데 여기에 우리가 어느 정도 또 의지를 가지고 의식적으로 조절도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이렇게 신기한 호흡 중추를 한번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숨내에 있는 호흡 중추는요, 이거는 1차 호흡 조절 센터예요. 두 개로 되어 있거든요. 배 쪽 호흡근과 등 쪽 호흡근으로 되어 있어요. 등 쪽 호흡근은요, 숨내 등 쪽에 있으면서 대부분 들숨을 관장하는 그런 뉴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배 쪽 호흡근은요, 평소 안정 상태에서 일어나는 무의식적 호흡에서는 꺼져 있어요. 그런데 운동할 때처럼 많은 호흡량이 필요한 상태에서는 복근과 바깥쪽 갈비 사이근을 수축시켜서 강한 낮숨을 만들어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숨내 호흡 중추는요, 다리내 호흡 중추의 영향도 받아요. 다리내 호흡 중추에는요, 호흡 빈도와 깊이를 조절하는 호흡 조절 중추와 지속 흡입 중추가 있습니다. 다리내 호흡 중추는요, 이 기분 상태의 변화 또는 의식적 조절 등에 대한 이 정보를 받아갖고요, 숨내 호흡 중추에 전달을 해요. 그래서 호흡을 약간 조절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적으로 호흡 조절을 할 때 바로 이곳 다리내 호흡 조절 중추를 통해서 호흡 리듬을 조절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숨쉬기는 1차적으로 몸에 산소를 공급하기 위한 행동이죠. 물론 이산화탄소 내보내야 되고요. 그런데요, 이 숨을 통해서 마음을 다스릴 수도 있습니다. 심장이 일정한 리듬으로 뛰고 있듯이 호흡도 일정한 리듬으로 나타납니다. 중요한 한 가지 다른 점은요, 심장의 리듬은 우리 마음대로 조절할 수가 없어요. 근데 호흡은 어느 정도 우리가 의식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정서 상태는요, 호흡 리듬의 변화를 동반하거든요. 흥분하거나 불안하면 호흡이 얕아지고 가빠지잖아요. 빨라지잖아요. 반면에 왜 우리 복식 호흡 같은 거 하면 의도적으로 막 호흡을 깊고 안정적으로 조절하면은 어떻던가요? 기분이 좀 편해지고 긴장이 풀리는 그런 경험 한번 해보셨죠? 이처럼 이 기분, 정서와 호흡 패턴은 서로 영향을 줘요. 그런데 이 호흡 조절이 어떻게 그런 기분 변화를 유도하는지 그 정확한 작용 원리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요, 우리가 이렇게 호흡을 조절할 때, 호흡을 이렇게 다스릴 때 이 자율신경과 심장 박동의 리듬 패턴만 변화되는 게 아니고요, 뇌신경의 활동성을 반영하는 뇌파도 함께 변화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 자율중추에 의해 조절되면서도 우리가 의식적으로 조절 가능한 호흡은 이 감정과 자율신경계에 우리가 의식을 개입시킬 수 있는 중요한 통로이자 수단인 거예요. 예로부터 숨은 곧 삶, 생명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우리말 한번 보세요. 숨이 붙어 있다. 숨을 거두다. 아주 직접적이죠.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 숨 쉬다가 영어로 리스파이어잖아요. 근데 이 스파이어가 들어간 단어를 보게 되면요, 인스파이어, 영감을 주다. 엑스파이어, 이거 유효기간 만료 끝난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말 그대로 인스파이어, 들숨, 엑스파이어, 날숨이죠. 그래서 리스파이어 다시 하면은 호흡이죠. 이 외에도 펄스파이어, 땀 흘리다, 스피릿, 영혼, 정신, 이런 단어들에 다 스파이어가 들어가 있잖아요. 이 말장난 같지만요, 한숨이 나올 때 우리 한숨 돌리면서 잠시 눈을 감고 심호흡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의 응생물학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